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다주택자 선택의 시간이 왔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다주택자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2019년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228만 명이나 됩니다. 자, 서울에 39만 명이 있고요, 경기도에 54만 명이 존재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자, 서울 지역의 주택 소유율은 48.6%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넉넉 잡고 봐도 2명 중 1명은 세입자란 얘기예요. 그 말은 즉 절반 이상이 투자자가 보유한 주택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자, 2018년 대비 왜 다주택자가 늘었을까요? 자, 보면은 2018년 15.6%였던 다주택자가 2019년에 15.9%로 오히려 늘었거든요. 양도세 중과도 시행되고 종부세 중과도 발표했는데 다주택자가 늘었네. 여기서 정부의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우회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재금리 인하로 투자자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수도권 지역에 100만 호 가까운 입주 물량이 3년 동안 지속됐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지속적인 긴축 우려였습니다.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2.0%는 가볍게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오히려 더 낮아졌죠. 자, 그러면서 긴축 사이클에서 오히려 기준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금리 세상이다 하면서 투자 수요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가지 모두가 없어졌습니다.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는데, 자, 이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것을 무엇이 결정하냐?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결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지금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인플레 우려라고 읽으시고요, 금리 인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저금리를 기록했던 거는 다 이 저물가 때문이었다. 그 기반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인플레 우려에서는 저금리 정책이 지속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그동안에 다주택자의 우회 수단이 됐었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710 대책부터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등록됐던 사람들도 자진 말소, 자동 말소를 도입을 했던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요. 이거 아무리 못해도 2018년 9.13 대책에서는 없어졌어야 되는 게, 그게 2년 끌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수요를 더 부추겼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다주택자 유입이 들어왔었는데 이젠 차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 상관 안 하고 무대뽀로 그냥 다주택자 되시는 분도 있었어요. 중과 따위는 안 무섭다, 그냥 무조건 사자, 이런 분도 있었는데 취득세 중과로 이것도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뭐 여전히 2주택자 8% 내고 취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자,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 확대, 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이후에 거래량이 급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에 기준금리 인상 직후 15,000건까지 올라갔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 이후에 10,000건을 한 번도 넘지 못했어요. 11월, 12월에 이제 신용대출 규제 우려와 그리고 저는 전세난에 의한 실수요자 대거 유입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7,500건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자, 710 대책 이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34,000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만 건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는 이것이 다주택자 유입이 차단된 결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저금리를 전망한 투자자들이 저 멀리 지방지역까지 투자에 나서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2020년 12월 17일 날 규제지역이 전국 주요 지역 대부분으로 확대가 돼버리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소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신규 다주택자 유입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으로 그냥 사거나 1주택 갭 투자만 남았어요. 1주 2주택도 상당 부분 차단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다주택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실수요자하고 1주택 갭 투자만으로 현재 가격 유지 또는 상승이 가능할까?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때가 됐고요. 지금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은 다주택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여전히 주택 보유자한테 아직까지는 유리한 환경이다. 지난 영상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이 유리한 환경인 건 알겠어요.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언제 팔아야 될까요?
누구나 부동산 가격 꼭대기에 팔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을 보려면은 흐름의 변화를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어떤 흐름? 부동산 시장 전체 흐름의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보통 부동산 시장은요,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과잉과 공급 과잉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경실련에서 발표한 역대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은요, 자, 김영삼 정부처럼 IMF 이후에 후유증을 겪었던 그 시기, 분양 침체 시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아파트 공급이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야, 기존에 아파트 살 사람도 없던 사람들까지도 야, 집값이 오르니까 나도 살려고 들어가는 수요 과잉 시대에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이 시기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는 역시 신도시 정책을 내세우면서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과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수요 정책, 공급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항상 과공급과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과공급으로 이제 계획된 아파트들이 실제적으로 공급되면서 서울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이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면은 신규 택지를 지정하고 신도시동을 지정하면서 부족한 수요를 채워줬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 대책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2017년도 아니고 2018년 9월에서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수요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여기에 저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전망할 때 신도시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뒤늦게 지정한 신도시는 언제 입주할까요? 2025년 이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아직 팔 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 보유자가요 2025년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신도시 입주는 강력한 하락세를 만들어냅니다. 하락할 때 팔면 늦는다는 얘기예요. 자,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을 동반 추락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절대적인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 하락하죠. 매매 가격 추락하죠. 전세가 하락하게 되면요, 실수요자도 외면해 버리고 투자자는 더 많이 외면을 해버립니다. 거래 감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실거래가와 호가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입주할 때 팔려고 할 경우에는요, 너무 하락해서 못 팔거나 매수자가 없어서 못 팔면서 자, 지속적인 하락을 그냥 다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이런 일 절대 없을 것 같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거래 감소 6개월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 경기도에 입주한다고 하남이나 고양시나 이런 지역에 입주한다고 서울 강남이 떨어지겠냐? 수도권 집값 하락해도 양극화가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똘똘한 채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수요 유입이 많은 서울 경기 인기 지역들 있잖아요. 뭐 과천이나 분당이나 이런 지역, 신도시 입주 외에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는요, 투기 수요 유입이 가장 중요해요. 강남 음마아파트 실거주율 31%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41.8%, 한가람 아파트 29%, 상계주공 5단지는 12.5%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자 수요 유입은 어떤 변수랑 가장 큰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금리 인상의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한번 한다고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될 경우에는요, 현금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전세 가격 하락, 매도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지금 다주택자들이 왜 주택을 안 팔까? 단순하게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파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요, 너무 많은 현금 가치, 예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아도 현금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을 이제 주택 매도 자금으로 받았다 칩시다. 이걸 지금 은행에 정기 예금에다 넣어놓게 되면 이자가 0.7%, 8%, 1금융권은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억짜리 주택을 매도해서 1년에 7, 800만 원 이자 받아봤자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산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 가치,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요,
현금을 가지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 하락과 매매 가격 수요자 감소에 따른, 그리고 공급자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어도 투자 수요 유입 차단은요, 기준금리 2번 인상한 이후부터 기준금리가 1.0%가 됐을 때부터 꼭대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2번의 금리 인상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상 가능성을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일단 올해 11월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마지막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 4월에 대선이 있고요. 2022년 3월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첫 금리 인상은 올해가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자, 그 이유는 저물가와 성장 불확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2월 금통위를 보면은 인플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올해 물가 상승률 1.3%에 그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통화 긴축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향후 인플레 가능성을 나타낸 거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채권 수익률도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의 주 요인 중 하나가 원자재 가격 급등인데, 대한민국 CPI는 오히려 이 원자재 급등에 미국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내부에서도요,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2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인플레 우려와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매파적인 발톱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내고요, 한국과 중국은 미국보다 금리 인상 시점이 빠를 것이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5년 정도 빨랐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화정책도 어떻게 될지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 가지 조건,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예상보다 높은 2%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올해 첫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성장세와 물가 전망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저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2차례 금리 인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값 꼭대기가 있다면 아마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도시 입주까지 약세장이 이어지다가 신도시 입주 동시에 급락장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물가 전망을 한다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2010년과 지금 상황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까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상과 그 금리 인상 횟수도 굉장히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주택 매도해야겠다, 정말 난 꼭대기에 팔고 싶다, 솔직히 꼭대기보다 그 밑에 팔아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 시기를 잘 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